저 어제 했던 거에서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함수를 일단 하나 만들 거예요. 파인 힌트 반을 흘러놓고 반복문을 이 안에서 돌릴게요. i가 힌트 더하기 낸 결과로 포맷 이용해서 단이랑 i랑 단 여기 i까지 하고 실행하면 뭐라고 나와요 이거? 하고 제가 런 버튼 눌렀어요. 여기까지 작성하고 얘는 안 나오겠죠 당연히. 이거 한 번쯤은 해보셨어야겠죠 집에서. 이게 뭐예요? 지금 제가 한 게 뭐예요? 그냥 함수 만든 거예요. 함수 만든 거. 함수 정의한 거예요. 이런 이름을 가진 함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만든 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용을 해야 돼요. 사용을. 프린트 단 8 사용하는 모양이죠. 이게 이렇게 해야 한 번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를 두 번 실행하면은 두 번 실행이 되는 거고, 뭐 간단하죠? 세 번 쓰면은 세 번 실행이 되는 거고. 그쵸? 이런 식으로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런 거 i는 1, i가 5번이다. 이렇게요. 이럼 얘 몇 번 실행돼요? 5번 실행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가 이제 이런 거만 추가해줘도 i가 이렇게 합시다. 그냥 포맷 i 라고만 해줘도 몇 번째 실행되는지 보이겠죠? 얘는 잠깐 지우고, 네, i가 1일 때 한 번 실행되고 i가 2일 때 한 번 실행되고, 이런 거 반복문 안에 함수를 실행시켜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 중요한 거는 만들기만 해선 아무 소용 없다는 거. 실행을 이런 식으로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어제 했던 내용 중에 이제 요 안쪽을 뭐라 그랬죠? 함수 안쪽? 지역 공간이죠. 지역 공간이죠. 여기는요? 여기는 전역 공간이에요. 전역 공간. 지역 공간 말고는 다 전역 공간으로 보시면 돼요. 얘는 지금 함수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함수 안에 있는 공간을 지역 공간, 이 공간에서 만들어진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하고요. 그 외에 전역 공간에서 만들어진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i가 겹쳤어요. 그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만들어진 거는 이때만 만들어지고 끝나면 바로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 밖에 있는 전역 공간에 있는 i랑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뭐라 안 하잖아요, 얘가. 그쵸? 그리고 수명에 대한 얘기도 어제 잠깐 나왔죠. 생명주기, 뭐 스코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구글링 따로 해보세요. 그거는 지금은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 어제 한 내용 중에 함수를 지금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함수에는 4개 변수라는 개념이 있고 리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어제 이걸 한 거예요. 함수의 개념, 얘를 한 건데, 얘는 이제부터 자판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그냥 실생활에서 보는 자판기예요. 이 4개 변수는 뭐냐면은 그 해당 자판기에 있는 데이터 스테이트, 동전 넣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뭐냐면, 리턴은 뭐냐면
자판기에 있는 데이터 벽출구 음료수 나오는 구멍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동전 넣는 구멍. 이 함수 자체는 자판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요 개념을 가지고 요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제가 만약에 다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월급 받으면서 회사에서 하는 일이 하루 종일 8단을 출력하는 일이에요. 월급을 받고 하는 일이 8단만 출력하면 된대요. 그러면 이제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저는 이게 맞겠죠. 8단을 출력해줘 라고 하면은 누가 이렇게 복붙했었잖아요. 예전에는. 그죠?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런 일을 처리를 했는데, 이런 거보다 지금 얘가 훨씬 좋은 거죠. 그냥 이름으로 이 작업 내용을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 한 줄만 써주면은 얘가 실행이 자동으로 되니까, 그죠? 이게 훨씬 더 저한테 정신건강에 좋겠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번거롭다 하는 거예요. 지금 얘는 한 줄만 쓰면 끝나는 건데.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경력이 좀 쌓였어요. 이걸로 이제 꿀을 열심히 빨고 있다가 요 픽스8 이걸로 꿀을 열심히 빨고 있다가 그냥 해달라는 대로 횟수만 맞춰서 해주면 돼요. 뭐 반복문 이용해도 되는 거고 그냥 이렇게 붙여넣기 해도 되는 거고 생각하면서. 네. 그런데 가끔 이제 경력이 좀 쌓이니까 갑자기 9단을 출력해달래요. 그러면은 얘가 9단을 케어할 수 있나요? 얘가 9단을 케어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죠? 얘는 뭐 하는 애예요? 8단만 출력할 수 있는 함수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다시 이제 좀 꾀를 부려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9단을 출력해달라고 하면은 이것만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여기만 고쳤어요. 요 함수 이름이랑 요 단의 값을 9로만 고쳤어요. 그럼 얘는 알아서 9단을 출력해주는 함수가 된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새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냥. 여태까지는 8단이 대부분이었고, 9단을 출력해줘 라는 이런 요청이 진짜 요청이 엄청 조금 들어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들어올 때마다 얘를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함수명을 다시 써줘서 실행만 시켜주면 되는, 실행만 시켜줬어요. 이렇게 8단 9단 잘 나오죠. 8단 9단. 그죠? 뭐 요청이 조금 있던 많이 있던 뭐 비율이 반반 요청이 들어오던 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이 프린트 단 9라는 이 함수를 안 만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얘는 만들어 놓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상황에 따라서 그냥 함수명만 다르게 해서 실행만 잘 시켜주면 돼요. 저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근데 이런 식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만약에 8단 5번, 9단 5번 출력해줘 하면은 저는 뭐 하면 돼요? 5번 하면 되는 거고 5번 하면 끝나죠. 이거 뭐 반복문 이용해도 되고 그냥 써도 되고. 그쵸? 어떤 날은 뭐 9단만 6번 출력해달라고 그러고 어떤 날은 8단만 3번 출력해달라고 그러고 어떤 날은 뭐 각각 3번씩 출력해달라고 해요. 이거 해결 못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왜? 제가 함수로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일을 훨씬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근데 이제 경력이 좀 더 쌓이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이상한 요청을 하기 시작했어요. 8단, 9단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어느 날은 27단 출력해달라고 그러고요. 갑자기 어느 날은 뭐 371단 이런 거 출력해달라고 그러고요. 뭐 995단을 출력해달래요. 갑자기.
요청이 뭐가 들어올지 모르게 됐어요. 제가 그냥 아무거나 무작위로 그냥 출력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없어요. 맞죠? 얘는 지금 이 8단 9단은 제가 함수로 이렇게 만들어 놔서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은 얘를 실행하고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은 얘를 실행하면 되는 문제였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미리 만들어 놓지 못하는 상황이 왔어요. 뭐 어느 날은 27단, 어느 날은 뭐 81단 뭐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랜덤으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하자니 날마다 들어오는 수가 다른데 그때마다 얘를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27단이다 하면은 얘만 이렇게 고치고, 그죠? 그럼 27단 처리할 수 있고, 또 81단을 출력해달라 라는 요청이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야 되죠. 근데 이 요청이 다음에 또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그냥 만들어만 놓는 거예요. 그날 처리할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 함수 자체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해본 거예요. 요청이 지금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 함수들 지금 4가지 함수를 만들었는데요. 얘네들은 지금 유연한가요? 유연하지 않은가요? 요청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유연한가요? 아니면 유연하지 않은가요? 잘 보세요. 제가 이 하나만 가지고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이 함수를 뭐 한 번 호출하던, 3번 호출하던, 100번 호출하던, 3000번 호출하던 얘는 몇 단만 출력할 줄 알아요? 8단만이죠. 무조건 8단만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얘는 8단밖에 처리를 하지 못해요? 누구 때문인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8단밖에 얘가 출력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얘죠. 얘 때문이죠. 그죠? 얘가 8로 고정이라서 지금 얘가 8단만 나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얘가 다른 수면요? 얘가 만약에 9래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9래요. 그럼 얘는 유연한 거예요? 유연하지 않은 거예요? 이 함수 자체는 유연하지 않은 거죠. 왜? 얘도 몇 번 실행하든 9단만 출력할 거니까. 얘는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이 녀석의 값 때문에, 이 녀석의 값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유연하지 않은 함수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옵션을 좀 줄 겁니다. 옵션을 좀 줄 건데 잘 보세요. 이제 느낌만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여기를 이렇게 해볼게요. 얘만 딱 보면은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기까지만 프린트 언더바 단, 여기까지만 보면은 얘는 몇 단 출력하는 건지 알 수 있나요? 없죠. 제가 지금 선택한 요 영역 여기까지만 딱 보면은 뭐 몇 단 출력해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프린트 파일 뭐 이런 게 아니니까. 맞죠? 대신에 얘를 보니까 어때요? 1단이에요. 1단. 그럼 느낌만으로 가져가 봅시다. 일단 얘는요 그럼 2단이에요. 2단. 얘는 3단이고 4단이고 5단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실행이 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게 만약에 지금 실행이 안 될 거지만 만약에 실행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를 실행하면 여전히 몇 단이 출력돼요? 8단이죠. 얘는요? 8단이에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얘 때문이죠. 얘 때문에. 얘가 8인 이상 절대로 다른 구구단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 저는 이 함수가 유연하지 않은 게 좀 불만이에요. 어떤 요청이 들어오든 간에
뭐 몇 단을 출력해줘 라고 요청이 들어오면은 얘가 그냥 알아서 그 단을 출력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이 녀석의 값이 고정입니다. 고정이기 때문에 얘는 유연하지 않아요. 저는 이 함수 자체를 좀 유연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누구 때문에 찾았어요? 단이 8이면 영원히 얘는 8단만 출력하는 함수예요. 맞죠? 이 단의 값이 고정이면 안 돼요. 이 단의 값이 고정이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는 좀 바꿔놓죠. 이 함수를 실행시킨다 면은 얘는 몇 단을 출력하는 함수예요? 여기만 딱 보세요. 여기만. 얘는 몇 단 출력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왜? 단의 값이 미정이잖아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얘는 실행해도 몰라요. 대신에 여기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얘는 지금 자리가 어디 있어요? 소괄호 안쪽에 있죠. 소괄호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위치도 소괄호로 옮겨주시면 돼요. 좀 헷갈리죠? 얘는 지금 뭐냐면 얘도 지금 변수예요. 그냥 변수인데 제가 뭐 이런 식으로 값을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얘는 값이 미정이에요. 지금 현 상황에서 이만큼에서 보이는 요 단의 값은 미정입니다. 미정이고요. 이 녀석의 이름은 4개 변수입니다. 4개 변수. 잘 보세요. 제가 만약에 단의 값을 8로 해놨어요. 얘는 무슨 변수예요? 지역 변수죠. 얘는 값이 고정이죠. 얘도 지역 변수인데 이름이 좀 달라요. 4개 변수라고 합니다. 얘는 값이 미정이에요. 지역 변수는 값이 고정이고요. 4개 변수는 값이 미정이라는 거. 얘는 함수 내부에서 값이 정해지는 변수고요. 얘는 함수 외부에서 값이 정해집니다. 달라요. 얘는 일반 지역 변수라고 하고요. 이 녀석은 위에 있는 단은 4개 변수예요. 얘는 함수 내부에서 값이 정해지고요. 얘는 함수 외부에서 값이 정해진다 라고 정리를 좀 할 수 있어요. 자,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함수 내부랑 함수 외부랑 얘가 왜 4개 변수인지. 잘 보세요. 저는 얘를 이 지역 변수, 그러니까 안에서 함수 내부에서 값을 정하지 않고 외부에서 값을 정하기 위해서 4개 변수를 써줬어요. 이 함수에는. 얘는 왜 4개 변수냐면은 4개체가 뭔지 아시죠? 4개체. 뭔가 뭐 A랑 B랑 연결해주는 매개체 뭐 이런거. 그래서 얘는 요 함수 내부랑 이 함수 외부랑 연결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해서 4개 변수예요. 함수 안쪽 공간이랑 함수 바깥쪽 공간이랑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4개 변수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이름의 함수를 실행시키는데 지금 여기 옵션을 준 거예요. 얘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이 1이라는 숫자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위치를 보니까 어때요? 소괄호 안쪽이죠. 얘도 소괄호 안쪽이죠. 이렇게 대입이 돼요. 9번째 줄, 이 9번째 줄을 실행할 당시에 단의 값은 1입니다. 잘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몇 단을 출력해요? 1단을 출력하는 거죠. 이제 8단이 아니에요. 1단이에요. 맞죠? 이 10번째 줄이 실행할 이 당시에는요, 뭐가 넘어가요?
2가 넘어가죠. 이때 당시에 단의 값은 뭐예요 그러면? 2예요. 몇 단 출력이에요 그러면? 2단이죠. 그죠? 최초에 실행할 때는 1이 단으로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실행할 때는 2가 단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뭐 순서대로 3, 4, 5가 단으로 들어가서 이때 단의 값, 이때 단의 값, 이때 단의 값이 각각 달라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다 지워놓고 출력을 하면은 다 다른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단, 2단, 3단, 4단, 5단. 좀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좀 바꿔놓겠습니다. 힌트 네. 갑자기 이제 누가 와가지고 1000단 출력해줘 하면은 뭐만 하면 돼요 저는? 끝났어요. 1000단 하면 돼요. 갑자기 누가 27단을 출력해달래요. 그럼 저는 뭐만 하면 돼요? 이 옵션 넘겨주는 값을 27로만 바꿔주면 돼요. 다시 뭐 371단을 출력해줘 하면은 저는 뭐만 하면 돼요? 371만 잘 넘겨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 함수는 요청에 따른 요 처리를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단의 값이 고정일 때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거죠. 얘는. 좀 이런 요청에 대해서 유연한 대처를 할 수가 있는 함수가 됐어요. 이제 그죠? 저는 이제 뭐 미리 8단, 미리 9단, 뭐 미리 1000단 뭐 이런 거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저는 요 안에, 요 괄호 안에 이 값들만 잘 바꿔서 얘가 값을 잘 넘겨받을 수 있도록 자리만 잘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쵸?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얘가 왜 매개 변수인지, 매개 변수가 뭔지, 매개 변수의 값을 넘겨주려면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함수명을 쓰고 소괄호를 쓰는 거는 실행인데 소괄호 안쪽에다가 이렇게 어떤 이 요 매개 변수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은 거를 넘겨주시면은 그 옵션대로 이 함수는 움직이게 된다는 거. 자,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얘는 지금 계속 곱하기 몇 가지만 나오고 있어요? 9가지만이죠. 왜요? 왜 9까지만 출력해요? 얘는 곱하기 9까지만 할 수 있잖아요. 얘는. 누구 때문이에요? 이거는 while문의 조건이 9가지니까죠. 그래서 총 9번 반복하는 이 반복문 안에서 돌아가고 있으니까 9까지만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얘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근데 어느 날은 1000단을 뭐 곱하기 3까지만 출력해줘, 뭐 27단을 곱하기 뭐 11까지만 출력해줘, 뭐 371단을 곱하기 9까지만 출력해줘 라고 요청이 들어올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걸로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얘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를 9로 놓고요. 이렇게 바꿔놓겠습니다. 이거 변화가 있을까요? 없죠. 왜? 리미트는 뭐예요 여기서? 9잖아요. 얘는 변수고 얘는 값이고, 그죠? 얘는 값으로 보는 게 맞겠죠. 여전히 9까지 출력이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이거를
곱하기 3까지만 출력해줘 하면은 저는 얘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요. 근데 얘는 얘는 뭐 곱하기 3까지, 뭐 얘는 곱하기 7까지, 얘는 곱하기 11까지 해달래요. 이게 안 되겠죠, 당연히. 누구 때문이라고요, 지금? 얘 때문이죠. 얘 때문이죠. 그럼 방식은 똑같아요. 잘 보세요. 저는 이것조차도 유연하게 만들 거예요. 얘가 지금 고정이라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여기 얘네가 다 3까지만 나오는 이유는. 맞죠? 근데 저는 이 녀석의 값을 이정으로 만들 거고요. 얘를 이 안쪽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서 정하게끔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데이터 입력받는 구멍이 2개예요. 그러면 데이터를 몇 개 넣어줘야 돼요? 2개죠. 2개죠. 그래서 2개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얘는 뭐 2개, 얘도 2개, 이런 식으로 11, 7, 3 잘 나오죠. 좀 더 유연해진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거? 자,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할 수 있어요. 얘네들이 4개 변수인 건 아시겠죠? 변수는 변수인데 함수 외부에서 값을 받아서 그때그때 정해서 실행하는 4개 변수예요. 그럼 얘는요? 이 넘어가는 데이터는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 얘는 4개 변수가 아니에요. 인자. 아규먼트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아규먼트. 그래서 아까 이제 초반에 함수를 자판기에다가 비유를 했잖아요. 자판기고요. 얘네들은 이제 데이터 입력받는 데이터 투입구라고 보시면 되고, 이 녀석들이 지금 뭐예요, 그러면? 자판기에 넣는 동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규칙이 하나 있어요. 얘는 첫 번째 인자고요. 얘는 두 번째 인자예요. 첫 번째 인자는 첫 번째 4개 변수에 가서 꽂히고요. 두 번째 인자는 두 번째 4개 변수에 가서 꽂힙니다. 얘가 2개잖아요. 지금 4개 변수가 2개잖아요. 이런 꼴은 나올 수 없어요. 데이터 투입구가 2개인데 넘겨주는 데이터가 3개다? 라고 하면 투맨이 뭐 어쩌고 할 거예요. 타입 에러라고 나왔네요. 여기 아규먼츠가 2개밖에 처리할 수 없는데 3개 넘겨주고 있다 라는 거잖아요. 이 녀석이 2개 받을 수 있는데 아규먼츠를 근데 3개를 줬다 라고 하죠. 그럼 이거는요, 얘가 개수가 하나 적으면요, 얘도 뭐라 해요. 보이시나요? 여기 이 녀석이 이런 요청되는 이 리미트에 해당하는 리미트 변수에 해당하는 아규먼트를 하나 놓쳤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개수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 얘가 2개면 이 녀석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2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 없잖아요. 나중에 가면은 좀 약간 다른 케이스가 있긴 한데 그거는 뭐 나중에, 많이 나중에 하시면 되는 거고, 이러면 우리가 어제 배웠던 함수보다 좀 더 이제 옵션을 많이 줘서 실행시킬 수 있는 버전이 된 거예요. 점점 더 유연해진 거죠. 그죠? 자, 근데 얘는 그럼 과연 좋은 걸까요? 4개 변수를 이용해서 뭐 인자를 몇 개 넘겨주고 이런 거, 얘를 쓰는 게 좋은 걸까요? 이건 상황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얘가 좋아진 점은 뭐예요? 이 함수 자체가 요청에 따른 결과를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용자가 불편한 점은 뭐냐면, 얘가 도대체 뭘 하는지, 이 숫자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얘는 첫 번째 매개 변수에 들어가서 꽂히고 얘는 두 번째 매개 변수에 가서 꽂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각각의 매개 변수가 이 함수 내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용자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개수를 맞춰줄 의무가 하나 생겼고요. 맞죠? 그죠? 그래서 자 보세요. 제가 9라고 했어요. 다시. 그럼 이거 몇 가지 나올까요? 그냥 9까지만 나와요. 개수만 맞춰주면 오류는 내뿜지 않지만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리미트라는 매개 변수에다가 11, 7, 3이라는 숫자가 꽂혔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된 적이 없잖아요. 이 함수 내부에서. 맞죠? 필수가 아니에요. 안 써도 돼요. 이거 안 써도 되지만 그러면 이 개수를 맞춰줘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맞춰줘야 되고 얘는 좀 덜 유연해진 거죠. 그럼 무조건 9까지만 출력이니까 그러면 이해되시죠? 요런 데서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맞게 써주면 되는데 요 개념을 가지고 자 다시 돌려놓을게요. 이렇게 매개변수 있는 여러 개 있는 버전으로 얘를 가지고서 이걸 한번 풀어보세요. 11차 문제.